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진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직접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동감에서 사랑을 쫓는 남자 용 역할로 이번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열심히 제작 보고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문희역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과 함께 제작 보고회를 하는데, 한솔 역할의 김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인우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동감에서 영지 역을 맡은 나인우입니다. 굉장히 떨리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인혁 씨. 네, 안녕하세요. 동감에서 은성 역을 맡은 배인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떨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동감의 연출을 맡은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MZ세대를 대표하는 청춘 배우분들과 서은영 감독님을 모셨는데 벌써부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티저 예고편에서 이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1999년과 2022년 정말 이 시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이야기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동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설렘 동감 토크 시작합니다. 자,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감독님, 동감에 대한 소개와 연출하시게 된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감은 일단 99년에 살고 있는 용과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문희가 햄을 통해서 우연히 이제 교신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사랑과 어떤 우정 그런 고민을 나누면서 교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99년도의 용, 2022년에 문희가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소통과 교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진짜 한 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렘을 유발하는데,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공식적인 첫 자리이기 때문에 감독님도 좀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우리 긴장. 감독님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원래 아름다우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원래도 아름답지만 네. 오늘 더욱더 아름다웠다. 예. 자, 좋습니다. 감독님의 말씀도 또 설렘이 가득한 느낌 그대로 전달을 받는 느낌이고요. 감독님의 연출 의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요. 이제 정말 사실 요즘에 청춘 로맨스를 최근에 많이 못 봐서 더욱더 많은 예비 관객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동감이 올 여름에 크랭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설렘 가득한 가을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촬영부터 개봉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개봉을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시작할 때 가을의 개봉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달려온 것도 있고 관객들을 맡을 기분에 설레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에 이 뜨거운 청춘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설렘 세포를 자극할 영화 동감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영화 속에 99년도가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 자리에는 99년생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와, 99년생, 99년도. 저야말로 99년도에 딱 20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믿겨요? 어떤 쪽으로 안 믿기는지 모르겠지만, 예. 99년도가 그때가 지금 저도 저의 20살이 막 떠오르고 그래요, 지금. 자, 여진구 배우님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동감을 선택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좀 청춘을 다루는 영화도 좀 만나기 드물었을 뿐더러 전 꼭 20대 때 이런 청춘 작품을 꼭 필모그래피에 남기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 99년과 2022년의
정말 각색도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용이라는 역할도 제가 참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또 살아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나의 필모에 이런 풋풋한 청춘물을 꼭 남기고 싶었다. 네. 이현 씨는요? 저는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되게 고파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딱 동감이라는 작품이 저한테 그 시기에 딱 들어와서, 정말 대본 딱 한 번 읽고 바로 당일에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읽자마자 네네. 오, 정말. 완전 끌렸네요. 네네네. 네. 혜윤 씨도 네. 네네.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네. 저는, 딱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남녀가 그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원작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서 되게 영광인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습니다. 영광의 마음으로 임했다. 인우 씨는 어떤가요? 네. 어떤 마음에 끌려서 어떤 부분에 끌려서 네네네. 선택을 하게 됐나요? 요새 그 현대 사회라는 게 참 바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죠 네, 그렇죠. 정말. 바쁘고 좀 여유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대본을 딱 봤을 때 그 시간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잠시 그 바쁨을 잊고 제가 다른 일정을 소화 중이었는데 잠시 그걸 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저도 결정을 일정을 잊을 정도로 네네. 나의 마음과 시선을 강탈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낭만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왠지. 예. 맞습니다. 네. 인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 자체가 처음이고 이제 좀 도전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첫 영화예요. 네. 예. 일단 전에 했던 작품들과는 달리 좀 시대적인 감성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매력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헤어스타일도 약간 제가 99년도에 봤던 헤어스타일인데. 완전 2022년인데. 그래요? 이상하다. 근데 많이 봤거든요, 그 스타일. 2022년입니다. 원래 네. 후회는 후회니까요. 되다 보니까 네. 와, 이렇게 서로 덮는다고? 와, 보셨어요, 지금? 정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나인우 씨와 여진구 씨가 정말 빛의 속도로 오늘 이분들의 호흡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감독님과 제작진 그리고 배우분들이 모여서 노력한 만큼 그 좋은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이제 동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돋보이는 소재 중에 하나가 99년과 2022년인 두 주인공이 서로의 시대를 초월해서 소통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제 남게 될 텐데, 자, 신선한 조합으로 탄생한 청춘 로맨스 동감.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감 설렘 토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우리 캐릭터들을 본격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동감 타입별 로맨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99년도에 저런 오빠를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타입별로 로맨스 영상, 만나봤는데, 용의 정말 순수한, 첫눈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순수한 직진 타입부터, 그리고 문희와 영재 7년째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사랑에 빠진 친구를 바라보는 은성의 타입까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자, 5인 5색 동감제 5분을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국대학교 학생증을 크게 만들어 왔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 학생들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거를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학생증 하단에는 딱 뜯으면 키워드가 나와요.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거를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증, 학생의 특색을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케미 동감 토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우리 김용의 학생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자, 키워드 공개합니다. 공대남 95학번 순정 직진남. 제가 알기로 여진구 배우 97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네 제가 97년생 네. 그런데 이번에 95학번 역할을 그렇죠. 맡으셨어요. 9학번 역할을 맡았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우선 그것도 너무 저 스스로도 재밌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는 뭐랄까요. 한국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의 영화들을 되게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감성을 너무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조금 속상할 정도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직접 이 9학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하나의 그냥 매력이기도 했어요. 저 네. 이번에 제대로 경험을 해보셨죠? 아, 그럼요. 제가 뭐 역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의젓하고 뭔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이렇게 그 모든 아픔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성장하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번 용인은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정말 20대 초반처럼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요. 네. 그래서 이 얘기해주신 순정 직진남이라고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순탄치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들이 굉장히 제 눈에는 참 순수해 보이고 좀 예뻐 보여서 용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솔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솔, 용의 첫인상 어땠나요? 아, 용의 첫인상이요? 99년도에 그 순간 용을 봤을 때. 아, 99년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학교 소개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선배로서. 네, 선배로서, 네. 이제 신입생한테 제가 한솔이라는 역할이 신입생인데, 굉장히 막 소개를 해주는데, 혼자 계속 떠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뭐, 물론, 풋풋한 신입생 모습,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풋풋함? 그쵸. 신입생이 봤을 때는 너무나 듬직하고 멋있는 선배 네. 오빠, 선배미가 있는 거죠. 네네네네. 자, 지금 첫인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베프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인혁 씨. 네네. 예, 지금 사실 용의 스틸 봐주세요. 용의 스틸 딱 보면 정말 여학생들이 정말 많이 쫓아다닐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 자신감 표정이. 뿜뿜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땠나요? 은성이 일단 입장에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 정도로 여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쫓아다녀도 이제 정작 본인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남자는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걸 옆에서 느끼게 됐죠. 진짜 직진이다. 네. 직진이고 친구고 뭐고 안 보인다. 네. 나를 안 봤다라는 얘기네요. 활짝이 질투죠. 네. 좋습니다. 은성이 시점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도 우리 절친 케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요거는 우리 이현 씨가 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 씨, 자 키워드 공개합니다. MZ세대 21학번 그리고 싱그러움인데 싱그러움은 뭐 제가 어떠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스틸이 곧 싱그러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씨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21학번 김문희 역을 맡았고요. 꿈과 사랑, 우정 모두가 고민인 그런 20대 학생의 연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 조희연 배우를 옆에서 지켜본 분이 나인우 씨죠? 아,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 호흡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위치여서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그래도 섞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굉장히 섞일 수밖에 없는 외모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이현 씨의, 이현 씨가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왜요? 이현 씨가 아니,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핸드폰 게임이 있었는데, 오빠가, 이현아, 나 한 번만 해보자. 아, 내가 하던 거. 네. 그래서,
네 하고 제가 흔쾌히 줬는데 제가 촬영간 동안 아이템을 허락도 없이 막 썼어. 막 쓴 다음에 저한테 이현아 나 이거 깼다 이러면서 엄청 그 아껴놨던 자랑하시는 아이템을? 거예요. 네. 저로서는 이제 어려운 스테이지를 내가 깨줬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자력으로 싶었는데. 깬 게 아니라 아이템으로 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정말 아끼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선 넘었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넘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친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로. 본인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아이템 꼭 복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TMI 얻어가서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혜은 씨가 직접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공개해 볼까요? 자, 또로롱. 과수석, 당돌아 말티주, 그리고 뉴 국민 첫사랑. 네, 올해 새로운 국민 첫사랑 등극을 예상하게 하는 우리 김혜은 씨 한솔의 키워드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솔이라는 캐릭터는 기계공학과의 신입생이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당차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솔의 매력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네. 그 승부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부욕. 그래서 실제로 오락실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실제 성격도 좀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제대로 포텐 터졌겠네요, 그 씨는. 네, 정말 이악 물고 정말 잘해요. 오락실에서 뭘 한 겁니까? 그 펌프라고 아시죠? 펌프 알죠. 네. 99년대 난리였어요. 예. 그거를 연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실제로. 실제로 놀래가지고 그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그 너무 잘하시고 펌프 잘하시는 분들은 두 발로 막 날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판 2개를 점령하고 김혜은 씨가? 네, 진짜 너무 잘하시고 제가 아직도 그걸 못 끊었어요. 한 번 빠졌는데 한 번 빠져서 네, 제가 이 작품 때문에 사실 처음 펌프를. 네, 거의 처음 열심히 네,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매력적일 줄 몰랐었어요. 기대되는데요, 정말. 작품이 잘 되면 아마 펌프를 구입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공약으로 해주셔야죠. 펌프 공연 네, 한번 펌프를 우리 한 대를. 혜은 씨가 펼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사비로 이건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아이템 없이 네. 한 거죠. 네, 아이템 없이.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해요. 혼자서. 대단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펌프 공연 한번 꼭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한솔과 용의 설렘 가득한 케미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다음 키워드는 나인우 씨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대로 지금.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남사친, 설렘 유발자, 그리고 사랑과 우정 사이. 저 표정 좀 보세요. 설렘 유발자네요, 진짜. 그런가요? 왜 보세요. 저도 저게 전가요? 본인이에요. 저는 항상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 같아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이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늘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문희와 같은 21학번이고요. 저의 과는 국어 국문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 네. 그만큼 따뜻하고 또, 사실 키는 크지만 저 또한 싱그러운 영지 역할을 맡았고요.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셨다가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캐릭터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싱그럽고. 네. 하지만 또 그런 외면과 달리 내면에는 현실과 항상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학생의 녹록지 않은 현실, 그쵸. 그때도 네, 지금도. 그런 거를 예. 많이 겪으면서 또 문희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항상 조심스럽고
사실 영지에게 문희는 유리구슬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랑과 우정 사이 계속 헤매고 있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싱그럽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청춘을 그려내는 영지의 모습입니다. 네. 자, 7년 동안 남사친, 여사친으로 만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또 생겼다가 또 내가 막 주저했다가 그랬을 텐데, 네. 요거는 조희연 배우한테 좀 여쭤볼게요. 좋아하는데 고백 안 하는 남자 어떻습니까? 지금 찐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조희연 배우가. 고백은 안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친구라는 소중한 우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게 되면. 그 포인트 때문에 네. 항상 주저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선배님 저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요. 뭐든 하세요. 그래도 인생의 선배시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요? 네, 왜냐면 각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어요. 사랑은 네. 사실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같을 거라고 믿지만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걸 꼭 묻고 싶으셨어요? 네, 예.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 미용실도 같은데 미용실에서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선배님 항상 열심히 대본 보시니까 제가 참 인사 말고는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인우 씨 고마워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제가 좀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중에 미용실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사실 죽기 전까지 모를 것 같아요. 기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뭐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늘 서투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키워드 한번 은성 공개해 볼까요? 갑벽 선배, 뼈 선배. 학생회장, 용배포. 근데 학생회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저 표정과 안경과 저 스타일과 너무 잘 어울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은성이라는 캐릭터고요. 95학번 이제 기계공학과이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용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용의 옆을 지켜온 베프 친구이고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성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나 부분에서는 좀 그 나이에 맞게 바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성숙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이에 대한 뭐 연애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네. 그런 아니, 캐릭터입니다. 진짜 네. 은성은 99년도에도 있을 것 같고 2022년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고, 아까 이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은성이라는 인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네, 어차피 이게 또 원작에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용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용의 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 그래서 뭐 진짜 하이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있을 법한 친구. 내 옆에 꼭 있을 것 같은 친구. 네, 그리고 또 있어줬으면 하는 친구. 맞아요. 그 역할을 또 맡아주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최인혁 배우. 뼈은 사실 네. 모르겠네요, 잘. 네, 잘 했는지. 본인 빼고 다 압니다. 갑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우 씨 고마워요. 오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나인우 씨.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매력 넘치고 풋풋한 캐릭터들 5인의 동감지를 만나봤습니다. 캐릭터 간의 케미를 또 엿볼 수 있는 중간중간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분들이 얼마나 또 호흡이 잘 맞는지 친해졌는지도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동감의 설레는 제작 현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동감 포인트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동감 포인트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시대 초월, 청춘 케미, 그리고 감성
폭발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지금 손에 또 OX판과 스티커가 주어져 있죠. 보기만 해도 몽글몽글해지는 미소를 만들어주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은 바로 OX 퀴즈로 알아보는 현실 동감 토크입니다.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자, 지금부터는 진짜 마음에 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네.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시간이고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OX판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O라고 생각하면 앞쪽으로 O를 보여주시고요. X라고 생각하면 X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O, X 뭐든 좋지만 더 많이 든 쪽 말고 소수로 든 쪽, 적게 든 쪽, O든 X든 적게 든 쪽의 사람이 옆에 계시는 누구라도 스티커를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 OX 토크가 끝날 때쯤에 스티커를 몸에 가장 많이 붙이고 계시는 분이 벌칙. 이걸 근데 벌칙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벌칙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칙을 선물로 포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이따가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딱 네. 들으면 벌칙일 수도 있지만, 이건 선물 아니야? 이럴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동감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나다. 하나, 둘, 셋. 와! 모두 X예요. 분위기 메이커는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셨죠, 여러분? 근데 이런다고 해서 맞추기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네요. 분위기 메이커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진구 씨? 그렇죠? 그쵸. 네. 친구 씨가 생각하는 분위기 메이커 누굽니까? 저는 현장에서 혜윤 씨도 있었고 인혁이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같이 나오는 또 같은 과 같은 친구들? 학번 친구들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장면들을 찍을 때 너무 재밌게 그 친구들 덕분에 많이 몰입도 하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쵸. 이렇게 누가 한 명 딱 꼬집기가 어려워요. 2022년에도 조희연 씨 본인은 아닙니까? 그럼 누굽니까? 네, 저는 오빠 나인우 씨.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2년도면 나인우 씨지. 네. 아, 근데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과연 이렇게 잘 맞을지 질문 드립니다. 동감진 내 내가 가장 2022년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자, X 네 분에 O 두 분. 자, 트민녀 두 분께서. 자, 우리 여진구 씨가 이현 씨 붙여주시고, 인우 씨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윤 씨를. 스티커를 주시면, 혜윤 씨가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가장, 지금 보니까 99년도의 공대 여신과 2022년도의 여신 두 분이 가장 내가 트렌드하다라고 들어줬어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트민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두 분께서 선택을 마침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기자님들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고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니까 이게 2022년도의 얼굴이다. 라고 지금부터 3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정은 지금부터 영원히 MZ세대의 대표 얼굴로 쓰일 예정이니까 신경 써서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기대 됩니까? 모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워야 돼. 어떻게 조희연 씨, 왜냐면 본인들이 오를 들었기 때문에 트렌디한 트렌디한 표정 지어주시면 되는 와. 거예요. 자, MZ 얼굴 기대되시죠, 기자님들? 갑니다. 먼저 조희연 씨부터 갑니다.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네. 좋아요.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내가 똑똑하지. MZ 얼굴이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셔도 돼요. 자, 김혜원 씨. 감사합니다. 좋아요. 김혜원
혜연 씨 갑니다. 네, 굉장히 떨리고 준비하시고. 굉장히 네. 준비하시고, 시작! 와, 트렌디. 와, 대박. 와. 완성! 대단한, 여러분. 와, 지금 상상표현이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여진구 씨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유, 많이 이 배웠어요. 기회를 아니, 아유, 그쵸? 아니에요. 많이 한번 배웠어요. 갑시다. 너무 배웠어요. 네. 아니, 너무 배웠고. 우리 99년도에서 오셨는데 2022년 아니면 99년도의 얼굴도 괜찮아요. 저는 X를 들었는데 왜? 대표로 갑시다. 대표로 갑니다. 와, 아니 배인영 뭐가- 씨가 뭐가 가시겠어요? 있어요? 뭐 이제 형님이 워낙 그런 거 잘하시니까. 좋아요. 갑니다. 자, 진구 씨 갑니다. 3초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3 2 1 콩순이. 네. 지금 많이 놀랐죠? 우리 기자님들은 더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다음 질문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갑니다. 동감주 중에 내가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자, 이번 X셋, O셋. 와, 이렇게 돼도 스티커를 안 붙이겠습니다. 근데 O라고 했어요. 진구 씨랑 지금 인우 씨랑 감독님이 가장 아날로그 어떤 면이? 일단 저는 요즘 취미가 필름 카메라. 아, 필름 카메라. 네, 필름 카메라랑 뭐 LP. 와, 네. 진짜 아날로그. 맞아요. 거의 감성. 네, 그런 거 오. 좋아해서 좀 그런 편이라서 좀 제가 가장 아날로그적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라고 진짜.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인우 씨는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시대에 맞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올드하다. 뭐 그렇게까지. 아니,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네, 올드하다까지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전화나 문자보다 편지를 좋아하고, 손편지. 네, 손편지 굉장히 좋아하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제 취향은 8, 90년대 가장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은? 저는 메탈 위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시대를 풍미했던 뭐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아, 그럼요. 너바나라든지. 네, 메가데스 뭐 많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노래를 주로 듣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아날로그적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진짜 지금 듣고 보니까. 예. 감독님은요? 아, 저는 그냥 제가 나이가 많아. 아,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예. 네, 아날로그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데 네. 이분들이 지금 LP판, 그러니까요. 저보다 더 하신 것 손편지에 같아요. 난리 났어요.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첫눈에 반했다면, 첫 만남에 나는 고백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또 셋이에요. 와. 와, 근데 놀라운 건, 혜연 씨, 첫 만남에 고백 가능합니까? 네, 제가 딱 첫눈에 반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네. 친구 씨도 오라고 저도 하셨어요. 이번 영화 찍으면서 변했어요. 원래는 절대 못한다 편 쪽이었는데 이번 용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약간 지금 그런 오를 드신 분들이 다 99년도 분들이에요. 그러네. 대략 2022년도에 나오는 영지와 감독님은 근데 왜? 감독님 X예요. 하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 네, 현실이다. 인혁 씨도 오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오 들었는데 이게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으로 요즘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경험한 적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네. 없지만 없는 걸로. 이런 경험이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고백하겠다. 네, 해야죠. 아, 좋습니다. 후회를 남기는 것보단 상처를 받는 게 낫다. 네. 왜 상처받을 거라 생각해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우연히 1999년도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교신을 하게 된다면 나는 믿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감독님 X인가요? 이렇게 되면 여진구 씨와 나인우 씨가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O를 두 분만 드셔서. 와우. 자, 오늘은 많이 스티커를 놀리는 분은 없네요. 지금 다 한 분. 인우 씨는
아무래도 아까 감성 자체가 네. 나는 굉장히 예스럽고 아날로그적,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날로그적인 감성 두 분이 아, 드셨네요. 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아, 그럼요. 근데 감독님은 안 믿는다. 네, 현실은 현실. 굉장히 현실주의자세요. 예, MZ세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 분이 4분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6분 중에 4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제가 벌칙 겸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10초 동안 정면을 보시고 영화 동감에 대해서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게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마침 앉은 자리도 4분이 붙어 계세요. 릴레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씩 지금까지 데뷔 이래 어디서도 보여준 적 없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엽게, 제 기준인 거잖아요. 본인 기준이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도 해줘야죠. 우리가 봤을 때 귀여워야 돼요. 만약에 기준에 안 된다 그러면 10초가 늘어납니다. 자, 제 9학번이면 제가 지금 75년생이거든요. 네. 여러분님, 그 당시의 귀여움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진구 씨부터, 여진구 씨가 열고 나인우 씨가 닫습니다. 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10초씩, 네. 그럼 총 40초예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제 얘기 좀 손에 집중 땀이 좀 있구나. 해주시고요. 자, 여진구 씨부터 준비하시고, 동감 홍보 10초 시작합니다. 네, 99년과 22년, 서로 많은 꿈과 사랑, 사랑스럽고.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현 씨 부탁해요. 아니요, 다시 하세요. 제발. 그럼 마지막으로 포즈 하나. 보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현 씨. 11월 16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참여한 영화 동감이 사랑스럽게, 귀엽게. 개봉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혜연 씨. 여러분, 이거지? 이거죠? 여러분, 11월 16일 동감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나인우 씨 봤습니다. 영희가 한 소리 이런 부분에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멋있네요. 와. 자, 영지. 여러분, 어떻게 동감이 드디어 개봉을 한대. 여러분 꼭 보러 와주실 거죠? 11월 16일 사랑해. 어머나! 정말 기자님들 표정 봤어요? 어떻게 표정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멋졌어요. 와, 정말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자, 이 분위기 이대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에 대해서 오늘 이 현장에서 뜨거웠던 토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동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벌써 들어주셨어요.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뒤쪽입니다. 중앙. 자, 우리 기자님 저쪽. 지금 모자 쓰고 계시는 기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우리 기자님 세상에서 가장 귀엽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원작 같은 경우는 여자 김하늘 씨가 과거에 있고, 그리고 현재를 이제 유지태 씨가 사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과거와 현재의 남녀 주인공의 위치를 이 영화에서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작이 굉장히 그 한국 멜로의 수작으로 꼽히는 영화고, 그리고 그 영화를 김하늘 씨랑 이제 유지태 씨가 너무 잘 그려내셔서 그 연기하는 뭐 조희연 씨나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궁금하고, 그리고 원작을 본인이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일단은 그 과거 현재가 바뀐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의가 왔을 때 남자 여자를 바꾸자 이런 제의가 있었고, 저도 이게 과거의 첫사랑에 대한 어떤 아릇한 향수를 과거의 남자가 해도 정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미 그 수작인 원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리메이크를 하면서는 새롭게 이제 재탄생되면서는 좀
주인공 성별을 바꿔본 네네. 그런 새로움.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작을 보셨는지 부담은 없었는지 진구 씨. 저는 원래 원작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 봤었고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동감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그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화인가 하고 봤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남녀도 바뀌어 있고 또 시대상도 99년과 지금 22년도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 다 잘 담겨져 있어서 그걸 보면서 좀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작이 너무 좋은 작품이고 저도 또한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어떤 부담이라기보다는 더 좀 잘하고 싶고 더 우리 동감이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조금 더 좀 의욕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쪽으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막 옛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죠. 네. 굉장히 열정 넘치게. 네. 이현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는 대본을 받고 동감이라는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영화였고 또 이 작품이 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저도 오빠의 말씀처럼 더 잘해내고 싶고 또 저희의 색깔로 또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 강대리 기자입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진구 씨, 김혜윤 씨, 배인혁 씨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캐릭터에 맞게 패션도 90년대 복고 패션을 좀 소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입어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배인혁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번 작품도 그렇고 최근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좀 선배미를 많이 보여주시고 계셔서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학창 시절에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번 작품에서 좀 선배적인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배인혁 씨부터 대답을 해볼까요? 실제 학창 시절 어떠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학창 시절에 뭐 선배미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되게 동생들이랑도 친구처럼 지내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학창 시절 다닐 때 막 선배들한테 존댓말 쓰고 하는데 저는 그걸 좀 불편해해서 좀 친구처럼 그냥 막 대해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친구들처럼 진짜 후배들하고도. 네, 아예 같이 축구도 하고 뭐 같이 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좀 아예 친구처럼 지냈던 기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그렇게 막 장난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었던. 나서는? 네,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옆에서 차분히 있는데 장난칠 때 장난치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잘 가리는. 네네네. 예, 그런 친구였고. 네. 이번에 그러면 선배미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도 질문 주셨어요. 일단 이제 시대적으로 99년도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1년 뒤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시대를 살긴 했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엄마 아빠 이제 옛날 사진첩을 보면은 그런 좀 바람막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깜빡 재질 그런 옷들을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이제 의상팀에서도 그런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머리를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은 제가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한데 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녹아드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렸어요. 여진구 씨 어떻습니까? 그 진짜 복고풍의 의상 뿐만이 아니라 뭐 소품들도 다양했는데 네. 그 의상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선 뭐 편하더라고요, 너무. 일단 제가 뭐 막 슬림한 편은 아닌데 오히려 옛날에 어떤 이렇게 통이 넓고 이런 옷들이 굉장히 편해서 옷을 한번 싹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게 아무래도 뉴트럴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미 이런 약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즐겨 입던 뭐 색감이라던가
뭐 옷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되게 옛날 느낌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의상팀 분들과 이게 요즘 너무 또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현재 같은데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정도로 좀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맞춰보고 회의도 해보고 이렇게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서 감독님과 같이 옷 한 벌 한 벌 다 정하면서 근데 촬영을 의상과 했습니다. 가방까지 보는 순간 진짜 99년도에 본 모습 그대로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방 제가 메고 있는 가방이 아마 감독님 거 제가 썼던 가방. 감독님이 신경 썼던- 썼던. 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네, 많이 네. 매던. 네, 네, 맞아요. 혜은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99년도에 대학교를 다녀보지 못해서 그 어떤 장소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곳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품들도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정말 그냥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좀 낯설기도 했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정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추억 소환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할 거고요. 안 계시면 여기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중앙대인 이재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원작 작품이 조금 더 이제 멜로와 판타지 약간 그런 아련한 사랑의 느낌에 더 포커스가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고편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더 이 캐릭터들 간의 우정이랑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제를 다룬 것 같은데, 좀 주제 면에서 이제 차별점을 좀 어떻게 두시려고 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일단 그 원작에서의 그 아련한 사랑, 그런 추억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데 되게 좋은 작품이고, 근데 현재에서 그게 이제 지금의 관객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감정을 갖고 오되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많이 친구들이 보기 편한 그런 코드를 조금 많이 섞은 거죠. 네. 시대에 맞는 감성으로 네. 조금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동감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여진구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직접 인사드리고 또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와중에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동감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또래 친구들, 뭐 1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30, 40대 인생의 선배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나의 젊었을 때, 나이가 20대 때, 20대의 청춘은 난 이렇게 보냈었지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작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에 와서 보시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씨.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정말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극장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연 씨.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1월 16일 영화 동감 개봉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극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인호 씨. 네,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동감 오늘 보신 거와 같이 저희 호흡 정말 좋으니까요. 영화에선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인혁 씨. 네, 저 역시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촬영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이 이렇게 관객분들에게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영화니까 11월 16일 날 극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 감독님. 네, 저희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이크는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희 무대 정리 빠르게 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